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세 번째 유튜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반도체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출액이 한때 덴마크 총 수출액하고 같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해서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반도체 왕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반도체 왕국을 했는가,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건희 회장의 일본 극복 사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희 회장이 주도가 돼서 소니를 우리가 극복을 하자, 그 플랜으로 소니가 일본에서 6인치 반도체 원판을 생산할 때 우리는 8인치 반도체 원판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게 획기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우리가 반도체 고비를 한번 넘겼고, 두 번째는 LCD에서 일본이 11인치 LCD를 할 때 우리가 12인치 LCD로 과감히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일본을 경쟁을 일본에서 따돌렸습니다. 그게 이제 화질 문제로 다 그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자업계에서 한때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20개 분목에서 세계 1위를 자랑했죠. 우리가 한때 잘 나갈 때. 그런 반도체 전쟁에서 작년 결과가 3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독일, EU의 반도체의 집약지가 지금 독일이고, 그리고 인도가 지금 국력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웅이 할거하고 이합집산의 전쟁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략 추진연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국회의원 100명이 들어가 있는 의원연맹인데, 여기에 이제 아마리 아키라라는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은 오늘의 1등에게 내일의 1등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합집산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과거 우리 한국이 반도체 왕국으로서 20년 동안 유지할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우리가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대전을 했어요. 그때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이겁니다. 반도체의 뇌 부분인데 추론과 연산을 주로 하는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저장을 하는 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대전을 할 때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강력히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가 휘청거릴 그 틈을 타서, 그리고 미국이 시스템 반도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우리 한국의 이건희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왕국을 그때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파운드리가 나오고 대만이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높아지고, 우리 한국이 기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거기다가 부과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역전이 된 거죠. 지금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기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 진공관 대신에 반도체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지배적인 생각이고, 또 이 관련해서 미국이 앞으로 군사 강국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반도체 산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 거기다가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서 반도체 보조금, 그러니까 칩스법이라고 해서 미 상무부에서 280억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한국이 사법 리스크로 여러 가지 이제 CEO가 감옥에 가면서 재판을 하면서 흔들흔들 할 때, 바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반도체 전쟁에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최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중대재해법이, 3년 전에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유예하자고 아무리 기업인들이 소리쳐도 그게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서 안 됐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1년 10개월 만에 짓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지금 땅 고르기 작업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의 평택 공장 3사 공장은 송전선을 지하로 빼는 데만 지금 그 문제 해결하는 데 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이 의심을 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강력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47년에까지 이제 622조를 들여서 경기 남부에 지금 평택, 화성, 그리고 수원, 판교, 용인, 이천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첨단 공장과 연구시설 19곳을 지금 신설을 해서 세계 최고 최대의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자리도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력입니다. 지금 LNG 신규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금 초기 전력으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2차 전지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산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당장은 지금 LNG 발전소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강원 지역에 있는 원전 이걸 해가지고 전력 고속도로를 구축을 한다.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가지고 10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면은 원전 7개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을 거의 있던 원전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한국의 문제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력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용수 문제입니다. 물이 문제죠. 지금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또 적어도 6개 내지 7개가 경기도 클러스터 지역에 세우면은 용수가 3배가 지금부터 드는데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또 준비하는 것도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용수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현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2023년에 K-칩스법에 해가지고 세액 공제를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금년 말에 완공되니까 이거 다시 이제 훨씬 더 대폭 보강된 세액 공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중론이 많죠. 또 하나 이제 인력 문제죠. 우리 한국의 인력만으로 부족하고 외국인 연구자도 와야 되고 그래서 15만 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 유학생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 클러스터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용인의 남사 지역, 그게 삼성전자, 원삼의 하이닉스 이런 그 메모리 공장도 있고 파운드리 공장도 있고 짓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소재 부품 장비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 그리고 상용화 그러니까 원 시스템으로 모든 게 다 반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의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일이 더디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도 지금 메가 클러스터를 애리조나에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금 TSMC하고 인텔이 이미 지금 들어가 있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독일의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인텔이 거기다 공장을 짓고 있고 TSMC도 거기다 공장을 짓고 있고 일본도 구마모토에 메가 지금 클러스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간의 합종 연행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연대로 국제정세, 대만 해협의 어떤 위험 문제 이런 국제정세도 있고 미중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미국, 일본, 대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이제 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문화와 인재 능력이 비슷한 이런 또 점에서 대만하고 일본의 연대가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겁니다. 미국도 반도체 전쟁에 지금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최강국이었고 인텔 회사가 반도체 노하우는 또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영예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실리콘이 반도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실리콘밸리로,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이제 반도체 왕국의 영예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팀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대표자가 앞으로 2027년까지 1.4 나노미터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1.4 나노미터면은 이제 최신 제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하고 과거 인텔하고는 1970년대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시기에 윈텔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플러스 인텔이 미국 사회 전체에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이런 문화를 선도해 나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번 AI 반도체 혁명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리카 원팀으로 해서 2월 21일 날 인텔이 시연회를 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아메리카 원팀을 외쳤다는 거죠. 미국과 대만 기업이 TSMC만 일본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대만의 PSMC도 지금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히로시마 공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왜 각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전쟁이 지금 갈수록 격화되고 AI 시대에 더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